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가 연금특위를 구성했었죠. 그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연구인지 그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즉 한쪽 날개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재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료 인상 같은 모수 개혁은 정부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 갈 길이 먼데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는 거죠. 금요 경제 토론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응해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국민연금 개혁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개혁을 국회가 연금특위를 마련해서 초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연금특위가 뭐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도 회의도 몇 차례 했는데 초안을 내지 않기로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김연아 의원님, 국회에 뭔가 이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 준비를 나름 좀 해온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초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유야무야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금과 관련된 개혁안은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다? 어떤? 네. 좀 더 많이 내고 예. 또 더 적게 받는 거. 왜냐하면 예.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저출생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금의 고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 예. 그리고 연금을 받아야 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것에서 기인하거든요. 그럼 답은 분명하죠. 더 많이 내고, 더 내고 그쵸. 덜 받는 거. 그쵸, 덜 받고. 덜 받는 거. 그다음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그 공백을 메울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그 우화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고양이를 잡는 방법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누가 달 거냐? 네. 그럼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것처럼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도 네. 저는 뭐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이다 이미 답을 다 아는 것이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결단을 누가 내릴 것이냐라는 문제고 예. 또 제일 지금 악재인 건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이런 개혁에로 따른 그 국민들의 부담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러면 충격적인 걸 어떻게 완화하고 타이밍을 조절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네.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지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이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국민적 합의 정도는 이끌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결국은 뭐 큰 칼을 뽑았지만 네. 두부도 자르지 않고 칼자루에 다시 칼을 꼽게 된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 참 걱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주 극렬한 시위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게 미룰 수 없는 우리한테 이미 다가온 미래의 숙제인데 네. 결국은 얼마만큼의 설득을 하고 감당해낼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어떻게 최종안을 내느냐는 어느 정도 뭐 합의가 더 내고 덜 받고 근데 덜 받고에서는 좀 논란은 좀 있다고 하는데 여튼 국회가 이제 초안을 내기로 하고 민간의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도 많이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유야무야 되는 것 원래 이러려고 조금 약간 원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원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특위가 구성된 배경부터 좀 예, 저희가 연금특위. 짚어보면요.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예. 연금 그리고 노동, 교육개혁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더 이상 그렇죠. 미룰 수 없다. 그중에 가장 앞에 둔 것이 연금개혁이고요. 또한 연금개혁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회적 의견 조정이 필요하니까 정부보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해달라. 대통령이 시정연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네. 5월 달 요구 취임하면서 사항이었군요.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연금 개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논의장을 국회에서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곧 이어서 받아서 당시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자고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연금개혁 특위를 작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여당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맡고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호영. 됐고 그리고 올 4월까지 시한을 둬서 연금 개혁을 논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민간위원회로 들어온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열심히 그동안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고서 분량이 한 100페이지 이상 보고서가 나왔고 최고 준비가 전문가들이 됐고. 있었겠죠. 예, 최고 전문가들. 그동안 또 아까도 말씀하신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답이 정해진다고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100페이지 넘게 분량을 했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제도 개혁, 구조 개혁에 관한 게 한 99페이지 정도 되고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게 이제 모수 개혁, 소위 말하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어떻게 나갈지 그게 모수 개혁이고. 예, 모수 개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한 페이지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특정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특정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시점이 묘하게도 그 특위에서 간사간에 그것을 이제 내 민간 전문 보고서를 보고받기로 한 그 하루 전날에 이제 보고가 된 이제 언론에 보고가 예. 누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 민주당의 김성주 간사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여당 간사한테 그 보고서를 이제 받고 예. 민간 자문위의 보고서를 받고 우리가 채택을 하자고 했더니 여당에서 그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예. 김성주 의원이 예. 야당 간사로 해서 예. 야당 자문위원회 간사- 여기를 예. 채택하자 그랬는데 채택하자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대답이 없다. 이러쿵저러쿵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추적을 해봤더니 예.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헷갈립니다. 대통령 메시지 분명하지 않아요? 빨리 지금 기획안 마련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5월달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국정과제 점검회를 대통령이 이제 용산에서 합니다. 예. 그때 제시했던 것이 2027년 5월에 예. 연금 개혁안을 완성본을 내놓겠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27년 5월이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는 달입니다. 27년 5월입니다. 2027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예. 보기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027년에 완성본을 낸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약해졌고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예, 한번 김 의원님께 얘기를 한번 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네.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정치적인 해석이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었죠. 네. 예, 건강보험 개혁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 유야무야 차이피 미루다가 결국은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시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시기가 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는 정부는 아까 뭐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늦게 받는 거예요. 늦게 예, 연금 그러니까 수령 지금 이제 나이를 늦춘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법정 정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금의 재정의 고갈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더 많이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프랑스는 더 일찍 은퇴하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득 대체율이 네. 60% 정도 되니까 네.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고 싶은데 더 일하라고 하니까 그게 노동계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되게 워라밸을 강조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 정년은 한 60까지 60이죠. 보장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50대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은퇴 나이는 7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지금 베이비 부머와 MZ 세대 안에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일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이때가 조금 더 베이비 부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시기를 좀 늦추는 거. 일도 조금 더 오래 하고 그렇죠. 예, 예. 타는 것도 조금 늦추는 그런 예. 걸 만들어 그렇게 보는 하려면 뭐냐면 일단 법정 정년을 조금 고쳐야 되죠. 60세를 또 네, 늦춰야 그렇죠. 뭐 또 우리가 노인 인구에 대한 정의도 공공요금처럼 바꿔야 되죠. 결국 그거는 저는 이번에 그렇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바꾸는 법 개정입니다. 지금 구조 개혁과 사실 얘기 중에 이제 모수 개혁. 모수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낼까?
또 국민연금에 한정해서 이제 보험료를 더 낼까, 소득 그걸 대체율을 더 받을까, 이제 좀 덜 내고 받을까. 받는 것을 그게 이제 어떻게 할 모수개혁. 건가. 사실 그게 그게 모수개혁이죠. 제일 중요하긴 예. 한데 얘기하는 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 국회가 유야무야 되면서 구조 개혁을 좀 더 연구하겠다는 명분을 삼았는데 그 구조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 좀 설명을 예. 좀 드리면요. 모수개혁이라는 건 이제 국민연금 내에서 네. 돈을 보험료를 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크게 보시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예. 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한 이제 일반 국민들 내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직 연금화가 안 됐지만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데 그 일시불로 되게 받으시거든요. 요즘 연금으로 좀 많이 하죠. 그걸 연금으로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공적연금화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띄워넣어서 전체 연금을 구조를 어떻게 개혁을 해서 구조 그게 개혁. 국민의 그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이제 큰 의미의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수 개혁, 돈을 얼마만큼 내고 얼마만큼 받을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정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덜 내고 더 내고. 많이 냈고 덜 받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답이 정해지면 좋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언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 덜 내고 덜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덜 내고 덜 내고 덜 받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들이 아까 한 장짜리 그 나왔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컨센서스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는 거는 더 많이 내는 걸로 그렇죠. 보험료는 더 내고. 그러니까 지금 9%인데 그거를 최대 15% 아니면 중간에 한 12% 정도 더 내는 걸로 예. 이거는 거의 합의가 됐어요. 네. 근데 이 합의된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덜 내는 거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여당에서 너무 용산 눈치를 많이 본다.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본다. 대통령의 의견하고 다른 전문가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발표가 되니 예. 결국은 그 국민연금 개혁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보험료에 관해서는 더 내는 쪽에 어느 정도 의견 통일이 된 걸로 보고 예,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의견이 받느냐. 예. 현재대로 받을까? 예. 덜 받을까? 더 받을까? 뭐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겠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내는 거는 지금 9%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15%로 그러니까 6% 증가하는 걸로 거의 합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지금 받는 거는 40%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유지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아니고 예. 그거보다 40%에서 10% 올린 50%로 받는 안이 이제 두 번째 안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이걸 15%로 이제 더 내니까 그러면 이건 아까 40% 50% 받는 예. 거에서 중간안이 45% 정도 받는 안, 뭐 그 정도 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워낙에 그분이 이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회가 뭔가 하려다가 밀어놓은 이유에서 아까 말씀하신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과의 어떤 구조 개혁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런 모수 개혁은 정부에 맡긴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걸 연구하기 위해서 좀 덜 어려운 거를 정부에 맡긴다? 정치권 결국 안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도 조금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평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한 거다. 좀 미래 세대에 미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김종우 의원님이 대통령이 어떤 말씀에서 그걸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덜 내는 방법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요율 자체가 다른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아요. 글쎄요. 대신 네. 소득 대체율도 낮습니다. 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보험료율을 낮춘다? 그건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법정 정년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받는 시기를 늦추는 문제. 그건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노인 면제해 주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 사실은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저는 가장 대안이라고 연금 생각하는데. 받는 나이를 좀 예. 늦추는 문제. 그리고 어찌 보면 모수개혁은 국회의 몫이 아니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 엑셀 갖다 놓고 숫자 하나만 조정해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 안에서 그 숫자만 조정하는 건데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자의 모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그 모수개혁하고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개혁이지만 이런 거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저는 국회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많은 구조 개혁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예, 근데 너무 많으니까 다 안 하는 거죠. 예. 아 이거에서 티가 나겠어? 그리고 또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 그렇죠. 아, 이거 표에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예. 표심에 또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못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책임 윤리를 갖고 정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예, 저는 오히려 모수개혁은 결국은 정부가 가져온 안을 국회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민심의 정도를 봐서 판단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진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 또 우리 복지에 관련된 법정 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저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중에 지금은 가장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때니 영향력이 늦게 미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영향을 덜 미치는 것들부터 먼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이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될지 정하고 그중에서 프라이어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지금의 사실 국회는 저도 참여해봤지만 논의는 활발히 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어요. 여튼 정부가 모수개혁, 소득 대체율 조정과 연금 보험료 조정은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걸 하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정부가 조금 의지를 보이면 그 모수개혁안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정부도 조금 미적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예, 모수개혁은 이제 국민연금 내에서 그걸 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보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이제 3월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3월까지 본래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에 좀 앞당겨서 한 거죠? 좀 앞당겨서 2개월 앞당겨서 올 1월까지 보고를 했죠. 예. 그 다음에 3월까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까지 예. 그 모수를 어떻게 개혁할 건지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국민연금에 한정된 사안이니까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얘기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연금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연금특위는 본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든지 이건 다 저 정무위, 행자위 또한 그다음에 소속 국방위까지 상임위가 다 상임위가 여러 개 다르니까. 돼 있으니까 특위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 특위의 이름도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아니라 연금특위입니다. 연금개혁특위입니다. 연금개혁.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개혁을 위한 특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오바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수개혁도 빨리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민간 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지니까 야 이거는 본래 정부에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조금 서둘렀다 예. 이거를. 좀 오바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좀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아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고 국회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 올 10월까지 꼭 제출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를 국회에 빨리 좀 일찍 보고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빨리 보고해서 예.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달라.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면 되는데.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 텐데 서로 간에 폭탄 돌리기 하듯이 지금. 이거 내가 처리 안 하려고 하듯이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비춰져서 정치인하는 사람도 죄송한데요. 이거는 빨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당초 그 개혁 의지와 다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조금 우리 김종원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당 측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렇게 근데 의구심을 저는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장기 침체에 빠지면
당연히 개혁의 시기를 조금 늦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을 했으니 아.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예. 서민들이 가스비, 전기료, 교통요금에 폭탄을 맞든 안 맞든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이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그거 건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아주 지금 좋으신 경제 의견. 상황이 예. 이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저는 뭐냐면 이 개혁이라는 게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거나 미룰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히려 모수 개혁에서 이 두 가지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율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정년을 연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정년을 그리고- 연장시킨다. 그래서 예. 정년을 연장시키면 예. 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음. 인구가 더 태어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연금을 타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좀 거죠. 늦추고.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연금 사이즈는 유지가 됩니다. 소진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데드라인을 조금 늦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걸 용기 있게 개혁 대신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논의의 문제입니다만 예. 전문가 입장으로서 보면 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제가 오늘 낮에도 저희 네.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요즘 뭐 대보름 있고 그래서 척사대회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지역 네. 모임들끼리 아, 이제 네. 새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네. 액땜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음식도 나눠 드시고 윷놀이도 하는데 가서 접하는 그 목소리마다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물가가 현실-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 금리도 너무 오르고 농사하시는 분들도 시설하우스 네. 그 난방비 난방비 때문에 뭐 폭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2050년에 연금이 고갈되니 우리 아이들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저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한테는 연금 소진 시기가 2년 앞당겨서 2055년에 소진된다는 게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는 지금 다급한 과제로 다가오지 그래서 않을까요? 지금 노조 중에서 MZ세대들이 기존의 노조와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취임하시고 나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많이 얘기 들었고 네.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길어질 수 있다고도 했지만 조만간 끝난다, 조만간 끝난다 계속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숙제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건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대국민 설득에 대한 노력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려면 어떤 초안이 나와야 되니까 국민의 설득을 하려면 뭐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이제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가 이제 모수개혁안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국회가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이게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라면 우선은 연금 특위를 좀 시한을 연장해야 되고요. 특위 시한을? 네, 우선 4월까지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모수개혁안이 10월에 오니까 우선 연금 특위안을 연금 또 연금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 연장하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10월 이후에 할 텐데요. 예. 그 전에 이제 5월부터도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그 야당에서 보면 이제 심의 사례를 하겠다. 예. 여당도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예.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 대통령을 너무 이제 옹호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국민들 설득해야죠. 연금 개혁 대통령이 내가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물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국민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27년까지 합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고 예. 위아무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네. 이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거는 물가가 오르는 거는 계속 예측이 됐던 거고요. 그 폭이라든지 그거의 문제이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다 고려하고 개혁을 얘기해야죠. 그럼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하시려고요? 교육개혁도 안 하시려고? 교육개혁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세 가지 개혁을 다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연금개혁은 물가가 어려우니까 그거에 하지 말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물가 때문에 연금 개혁을 뭐
그런 좀 얘기가 늦추자 나온 건 이런 아니죠. 거는 지금 아직 예. 아니, 입장이 그런 있는 건 얘기는 나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나온 건 참고로 아니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국회가 이거 지금 연금개혁 특위의 보고서를 사실상 결정하지 않은 걸 갖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저는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물가가 오를 줄 알았다고요? 금리가 오를 줄 알았다고요? 다 오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요금 안 올리시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연금 개혁 안 하시고 집값도 그렇게 올라가게 두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가 낮고 금리 낮고 집값도 오르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는 조금 지금은 더운 시기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일용 노동자들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김 의원님, 제가 여쭤보게 두 분께 문재인 정부 5년에서도 이 연금 개혁을 하려다 유야무야 돼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연금 소진 시기가 2년 빨라지게 됐는데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면 또 5년이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걸 늦춰야 된다는 주장. 자, 늦춰야 문재인 될까요? 정부 개혁에서 이제 연금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73년에 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시행은 88년에 했습니다. 1988년에 8년. 그렇죠. 법이 있었는데 시행을 15년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74년에 오일 쇼크가 나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88년에 했는데 그 위에 연금 개혁을 언제 했느냐? 딱 2번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국민연금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공무원 개혁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고요. 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약상은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공약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대신에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개혁하려고 했는데 거의 노사정의를 만들어서 합의까지 갔다가 막판에 경영자 측에서 이제 반대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에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혁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을 해왔다는 말씀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한 거죠, 일단. 그렇죠? 뭔가 아무런 진전을 못. 그런데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그렇게 네. 원래 적극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금 개혁을 하자. 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런 건 아니고 노사정의를 만들어서 합의를 도출해서 거기서 하는 거를 존중을 해줬다 네. 이 말씀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 기초연금을 했잖아요. 아니, 기초연금은 돈은 어디서 아니, 가져오고 자, 주는 것만 결정하신 거잖아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는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했죠. 이번에 개혁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대안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정년을 늘려서 정년 연장.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더 시간적 기간을 그 벌어주면 부분은 네. 민간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합의 사항이에요. 아니 연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감탄하면 저는 돼요. 그거를 하게 네. 되면 일단 당장 올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늦출 수 효과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금 개혁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야당도 네. 지나치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말꼬리 붙잡고 좀 그걸 갖고 계속 지금 공격하는 게 있는데 저는 네. 이게 누가 대통령이 얘기하고 이럴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만 네.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나쁠 때보다는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게 좋죠. 예. 전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여튼 또 5년을 미룬다면 큰 문제이니까 뭔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주춤거리면 대통령의 그 의지를 가진 연금 개혁이 뭔가 임기 내에 뭔가 안이 나올 거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우리 김정우 의원님? 지금 국회 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국회 지금 상황은? 여당의 반응이라든지 네. 대통령의 지금 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의지라면 저 정도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했으면 무슨 얘기냐. 아니 그리고 특히나 그렇게 나서야 된다. 그렇지 나서야 되죠. 대통령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지금 특위위원장 아닙니까? 예. 특위위원장이 나서서 뭔가 중재 역할을 하고 아니면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죠. 근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분이 연금 개혁론자입니다. 연금 개혁론자예요. 네, 그분이? 개혁하시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내에서 예.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원내대표임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왜 그런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켜보면 이제 국회 특위가 연장이 되면서 정부가 안을 내고 뭔가 이 주춤주춤 거리면서 제대로 잘 굴러갈 것 같지 않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